옴 브루 부바스와 옴 다사비뚜러 바레냠 바르고 데바스야 디오마이 디오이온나 프라초다야 옴 샨티 샨티 샨티히. 반갑습니다. 여성들이 모자를 쓸 때는 이유가 뭐예요? 안 감았을 때 눈치 다 챘다. 자, 우리가 하타요가 저번 시간에 싱하사나 했죠. 고락세 상히타에는 81동작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가 동작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소개되어 있지는 않아요. 후대에 발전을 했는데요. 책에는 대표적인 동작들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학구열 자세가 딱 되어 있네, 우리 만두가. 예, 딱. 자, 그래서, 그래서, 그렇지. 뭐, 다가오니까 불안한데? 자, 그래서 싱하사나는 사자 포즈라 그러는데, 내 몸에서 독소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대표적인 동작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은, 여러분뿐만 아니고,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했으면 하는데, 아유르베다를, 특집으로 해서, 이제, 와타성 체질들이 해야 될 아사나와, 삐따성 체질들이 해야 될 아사나와, 카파성 체질들이 해야 될 아사나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카파성 체질들은 아사나를 빠르게 해야 되고, 와타성 마른 것들은 아사나를 천천히 해야 돼. 빠르게 하면은 주로 이제 이 앞쪽을 펼쳐주는 동작들은 후굴 동작이 많이 들어가 있는 동작들은 카파성 체질들에게 필요한 동작들 표현을 하면은, 그 다음에 동작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것들도 집대성 시켜서 왔다 삐따 카파도 자료는 있지만 내가 교재에 안 넣어놨어요. 그것까지 단계까지 여러분이 이제 스텝 바이 스텝,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동안 공부를 해봤겠지만 어때요? 요가가 방대하죠. 어마어마하죠. 그쵸? 그게 그 뭐 호흡, 아사나면 아사나 한 학문만 갖고 파고 들어가도 한 3, 4년은 공부하셔야 그래서 좀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지도하는 사람들이 다들 딜레마에 빠지고 하는 이유들이, 나는 이제 책을 본다면 제목을 이렇게 6개월 동안 알려주는 식이에요. 요가는 어떤 식으로 수행하는 것들이고, 요가의 큰 폭은 어떤 식이고,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을. 그 정도 말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가면서 이제 좀 더 관심 가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파트들입니다. 이게 요가를 가르치는 대학이 있을 정도니까 뭐 비아르스쿨이라든지 까이발라다만 이런 대학들에는 대학이 있다는 이야기는, 대학에서는 과목이 많죠. 전공 과목이 아유르베다만 가르치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뭐 생리학, 해춘학, 건강학, 뭐 임신학 부터 해갖고 학문들, 학과들이 그렇게 나눠져 있을 정도로 그만큼 방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힌디어 박사님 나와서 강의하는 것들을 저도 잠시 요즘 뭐 우파니샤드라든지 보고 있는데, 그분이 보는 어떤 시각은, 우리는 이제 요가인이다 보니까 요가적인 아주 포커스가 맞춰져서 인도를 보게 되고, 그분들은 인도의 전체적인 사항들을 보고 하니까요. 48달러? 4조 8달러? 만큼을 영국이 가져갔다. 달러니까 4조 달러면은 한 4경? 3경? 경. 우리는 아직까지 돈의 경이라는 단어들을 못 들어보죠. 조까지는 우리가 이제 듣고 있어요. 그쵸? 야, 조까지는 듣고 있어요. 만 원이 10개가 뭐예요? 10만 원이 되죠.
100개가 뭐예요? 100만 원이 되고, 1000개가 뭐예요? 1000만 원이 되고, 10,000개가 모이면은? 예? 1억. 10,000개. 만 원짜리가 10,000개. 그럼 100만 개가 모이면은? 10억, 100억, 1000억, 1조. 1조는 몇 개가 모여야 돼요, 10,000개가? 예? 많이? 그럼 경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제 한 42경 가까이를, 40경 가까이를 영국이 인도를 통치하면서 가져갔다. 착취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로마 테라피. 다 인도 거예요. 그게 유럽, 영국, 이 캐나다, 이쪽으로 다 흘러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그쪽의 유산으로 돼서 향기요법들이 향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죠. 다 인도 거예요. 인도인들이 만드는 의학 체계고, 그리고 그리스 의학,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의학도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비롯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모든 것들이 운난이 의학이라 그러는데요. 그리스 의학이 지금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통해서 현대 의학으로 발전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어디 영향을 받는다고요? 인도의 아유르베다의 영향을 받았어요. 해부 행리학, 수술학 이런 것들이. 이미 인도는 1500년 전에 뼈를 갈아서 침을 만들고 뇌수술을 했어요. 갈랐어요. 중국은 편작, 마비살을 만들어내고 화타가 삼국지에 넣어줘. 삼국지에 화타가 간우에 하살, 독화살을 받았는 거 뼈를 긁어내고 칼을 개복해서 수술을 할 때 바둑을 뜨고 있죠. 장기를 뜨는 거 바둑을 뜨는 걸 거예요. 간우가. 우와, 화타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본다. 이 살을 갈라서 뼈를 긁어내는데 바둑을 뜰 정도로 대단한 게. 간우도 한마디 하죠. 나도 이것도 의사 처음 본다. 뼈를 갈라서 뼈를 긁어내고 칼을 가지고 살을 찢어내가지고 이렇게 수술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 이렇게 대화가 나와요. 그 속에. 그리고 결국은 조조한테 죽죠. 근데 조조의 같은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형이, 화타가 사형이라고 나와요. 조조의 그 머리 아픈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잡아와가지고 가다 놓고 화타의 조조의 머리 아픈 걸 치료해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조조가 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고자 하는 것들을 알고 화타가 치료를 안 해주는 걸로 나와요. 못했는 건가 안 했는 건 모르는데. 결국 그래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그때는 푸른 정인이 돼갖고 학을 타고 우화등선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봤자 천 몇백 년 전. 그 시대에 이미 인도는 뭐 했다고요? 뇌를 열어서 뇌수술을 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발전된 의학이 지금은 영국의 식민지를 들어가면서 거의 쇠퇴의 길을 걸어서 몰라의 길을 걸었죠.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영국에서는 인도에 있는 그 식물들, 아로마 허브들을 갖고 와가지고 에센스를 추출하고 아로마 테라피라는 어떤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서 서구로 펼쳐지게 됐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샴푸도 그 유명한 이야기 해줬죠? 샴푸가 인도의 유명한 남자 왕실의 마사지사 이름이에요. 마사지사 이름이 남자예요, 남자. 근데 맨 마지막에 다 샴푸의 요 정도 되고 이래 됐는데 결국은 마사지사 이름을 뽕 따서 머리를 마사지 해주는 비누. 향기 나는 비누, 물비누. 그 이름이 샴푸가 돼서 우리는 지금 샴푸로 쓰고 있죠. 샴푸. 적혀져 있으면 머리 감는 비누를 알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그런 많은 역사적인 어떤 부분들을, 물론 인도의 그것들이 중국의 한의학의 발전에도 황제내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락학에도. 우리나라에도 요가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9만 명 좀 더 넘어대요.
90만 명, 900만 명. 900만 명 정도 돼요. 여러분 주위에서 봐요.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지역수룸부터 해가지고, 뭐, 요가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요가, 필라테스, 요가 학원만 해도 얼마예요? 그 학교에서도 방과후 수업도 했었죠. 근데 요가가 일단 하나는 뭐라고요?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만 요가를 좋아해요. 예. 이런 분류의 사람들만. 예. 좀 조용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정적인 것들의 움직임의 운동들, 사실 해보면 정적이지는 않죠. 엄청 힘들죠. 동적인 사람들 갖다가 이걸 뭘로 알고 있다고요? 정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에어로빅을 하고 이런 사람들, 음악에 맞춰 춤추고 하던 사람들은 이걸 해보면 재미가 한 개도 없어요. 이게 모든 중심이 뭐라고요? 바깥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들은 박자를 맞추고 몸의 제스처를 정확하게 이쁘게 해야 되잖아요. 요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내면이죠. 그래서 내 안으로 몰입할 수 있는 사람들만 요가를 좋아하게 돼요. 몸을 느끼는 사람들. 에어로빅은 무릎이 작살 나든지 마든지 뭐라고요? 뛰고 달리고 줌바 하더라도 뭐라고요? 외향적이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또 뭐 또 그렇다고요? 사실은요. 필라테스도 그래요. 가장 심한 거는 프라잉이고요. 과신전. 근육이 움직일 수 있는 자기 유연성보다 더 체중을 이용하고 중력을 위배되고 하기 때문에 더 강하게 늘리게 되고 더 강하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걸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근육에 손상을 입어요. 근데 모르죠. 예. 네. 프라잉 하자는 때 내가 그래서 이야기를 했던 게 그런 이유예요. 뭐, 일단 내가 이제 9월달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본인이 열심히 와야지. 본인이 열심히 와야 그리고 시간을 내고 있어야 내가 뭘 가르쳐 준다고 프라잉도 가르쳐 주고 프라잉 나는 중급까지는 못 가지만 초급, 입문부터 시작해갖고 기본 단계까지는 내가 다 가르쳤어요. 옛날에. 내가 프라잉 수업했어요. 기본. 여러분이 이제 와 하는 막 감고 올라가고 뭐 하고 이 정도까지는 뭐 다리 넘기고까지는 내가 안 되지만 뭐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올라가서 하는 기본 세팅까지는 보통 한 6개월 정도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내용까지는 나머지는 인터넷 보고 보고 따라요. 연습해가지고 가르치면 돼요. 근데 내가 얘기했죠. 이제 그 단계가 올라가면 뭐라고요? 과신전대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너무 재밌고 젊은 사람들 해보면 과신전이 좀 되더라도 괜찮거든요. 한 6개월 정도 하면은 신호가 와요. 인대를 엮고 있는 백식 근육에서 아니 이제 이러다가 정말 근육 끊어진다. 조심해 이러면서 근육들이 막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프라잉 강사들이 건강한 사람들 한 1년 정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왜? 지금 프라잉이 싹 사라졌잖아요. 뭐 헬스장들이 다 프라잉으로 바꿨었거든요. 한때야. 저도 달긴 달았어요. 저는 이거는 오미유 뭐라고요? 물구나무 서는 데만 사용하기 위해서 본래는 옛날에는 존재했어요. 옛날부터 했었어요, 이거는요. 프라잉은. 그런데 물구나무 서는 데만 우리는 사용을 했다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신전된다는 거지. 몸이 망가진다니까. 그래서 일단 중력을 위배되지 않고 바닥에서 그 중력을 이기면서 하는 것이 가장 발을 바닥에 붙이고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거예요. 근데 필라테스는 뭐예요? 코어 운동. 코어를 중심으로 해서 근육을 코어 운동 위주로 해서 근육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완벽한 유연성들의 밸런스들을 잡아주지 않으면은 요가도 사실 좀 필요한 게 강화 포즈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직근 강화라든지 우르드바무카, 아드무카, 짜투랑가, 그 다음에 사실은 프랭크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나도 잘 그것들을 더 추가하는 것들을 잘 안 해지게 되고 회원들도
하다 보면 힘들어하고 있고. 그렇네요. 자, 그래서 싱아사나는 뭐라고요? 그죠. 독소를 제거해주는 동작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혓바닥이에요. 혀가 경상도에서는 쇠라 그러죠. 쇠. 이런 쇠가 만발이 빠질 놈. 이렇게 하면은 혀를 길게 이렇게. 어떻게 할 때 쇠가 만발이 빠질까요? 혀가 어떻게 하면 만발이나 나올까요? 우리가 강아지가 땡치리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체온을 시키죠. 사람들도 체온이 급하게 올라가면 뭐라고요? 혓바닥이 식으면 심장이 빨리 식어요. 그리고 심장의 독소들이 이게 사이렌스, 아마라 그래요. 아마는 여러분이 사용하고 남은 독소물들, 7개의 다투가 사용하고 난 뒤에 남는 것을 말라라 그래요. 노폐물들을 아마라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 독소들을 피 속에 있는 독소들을 이렇게 밖으로 품어내는 곳이 바로 혓바닥이에요. 그 다음에 품어내면은 가장 민감한 곳 어디예요? 네, 피부예요. 얼굴 피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혓바닥을 바라보면은 오장육부에 어디에 독소가 쌓인지를 다 안다고 내가 저번에 잠시 혓바닥 모양하고 손톱 모양하고 아유르베다에서 진단법에서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하는 일이 양치질 하면서 혀를 봅니다. 혀가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내 피의 상태가 정상적인가 안 정상적인가를 보게 됩니다. 오케이? 보통 스탠스라든지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혓바닥을 보면 설태가 강하게 끼어 있어요. 누렇게. 입냄새도 독소들이 품어내니까 강하게 나겠죠. 그래서 혓바닥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혀를 길게 내고 숨을 내쉬는 동작을 통해서 싱아사나를 통해서 사자소리를 내면서 침이 뚝뚝 떨어질 만큼 해라 그랬습니다. 눈도 치게 뜨고 하면은 눈을 치게 뜨고 째려보면서 하면은 이제 기를 끌어올리는 게 되겠죠. 그럼 눈에도 뭐가 들어가겠어요?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그럼 시력도 좋아지겠죠. 싱아사나. 오늘 또 수업 시간에 해야지 하는데 또 까먹었어요. 명절 재고 와서 해야지. 자, 옛날에 했었는데 또 안 하게 되네. 할 게 너무 많죠. 까먹어요. 근데 내가 이제 아사나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할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배우는 사람한테 접근할 수 있는 아사나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어느 수준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잘잘하게 기본적인 걸 가르치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빠완복다를 하죠. 이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것들을 원해요. 초보자들은 쇠가 만발이 빠지죠. 따라 올라가려면. 오케이. 그 다음에 바드라사나. 제왕자법이다 그랬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예. 발끝을 보세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앉는 게 맞는데, 이렇게 안 앉아지니까 이렇게 앉는 거를 바드라사나라고 내가 설명해 드렸죠. 예, 무릎을 꿇고, 바드라사나랑 바드라는 번개고, 바드라는 제왕이라는 뜻입니다. 예. 비라바드라사나. 영웅의 제왕. 제왕 중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전쟁의, 시바의 부하인 전쟁의 제왕입니다. 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전쟁의 신입니다. 그래서 오소코 대왕인가? 인도에 그 대왕 영화 보면 호랑이랑 싸웠대요. 코끼리랑 싸우고. 그럼 그 용맹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그 영화 보면은, 인도 영화에 보면 의자, 왕자는 크잖아요. 그 의자에 엉덩이만 붙이고 앉으려면 힘들잖아요. 그 왕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신하들은 의자에 앉아 있고. 왕이 이렇게 앉아서 당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바드라사나 제왕의 자법을 앉아서 한대요. 근데
이 동작의 맹점은 이게 아니고요. 발끝을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앉아야 됩니다. 지금 저 앞에 있는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 동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발 뒷골을 눌러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오케이. 그렇게 앞으로 와. 됐어. 그렇게 앉아. 이 그림은 그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 지금 그림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끝을 세워서 자 이렇게 앉아. 발목이 부드러워야지. 해보세요. 오케이. 안 되는 걸로. 자, 그래서 이제 이 동작을 취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무릎의 관절의 유동 범위가 변해서 무릎 대행성 관절염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동작이에요. 왼발 들어서. 자, 왼손을 안으로 집어넣고 엄지발가락을 눌러보세요. 자, 오른손으로 발 뒷구를 감쌌어요. 팔 뒷구를 배에 붙입니다. 보세요. 나를 봐야지. 오른쪽 팔 뒷구를 배에 받쳤어요. 그리고 발끝을 당기면서 발 뒷구를 밀어봅니다. 하나, 자, 그 다음에 발끝을 들어 올리고 역방향으로 힘을 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쑥 밀어봅니다. 일, 여, 아홉, 열, 하나, 둘. 전체 가볍게 돌아. 다시 한 번 더 쭉 당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전도 쑥 밀어봅니다. 여,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전체에 돌아와서 발을 무릎에 강력하게 자극이 가죠. 반대발도 이렇게 들어서 안으로 집어넣고 엄지발가락을 감싸고 왼손은 팔 뒷구를 감싸서 그 손으로 엄지발가락을 덮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왼손은 팔 뒷구를 받치고 오케이. 그리고 왼쪽 팔 뒷구를 배에 붙이고 당기면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덮어. 발 뒷구를 받쳐. 배에 붙여. 배에. 오케이. 당겨. 요렇게. 박씨야, 김씨야. 당겨봐요. 그래서 그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나 무릎이 안 좋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집에 가서 이렇게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고, 우리가 했죠, 이거, 하늘 자전거라 그러는데, 하늘로. 우리 어깨로 서기 사라방가 아사나에서 자전거 타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무릎에 발을 바닥에 딛지 않고 공중에 띄어난 상태에서 무릎을 회전시키면은 무릎은 좋아집니다. 오케이? 이 동작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해서 뻗어내기, 회전하기 하면은 무릎이 불편하던 무릎이 금세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갖고 이제 접어넣어가지고 당겨내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제왕 자세, 바드라사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작을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인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해탈자, 묵다사나, 거의 이제 가보자 트는 동작인데요. 거의 이제 소멸돼가지고 안 써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스와스티카나사나나 치타사나랑 비슷한 자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금강자, 바즈라사나입니다. 배웠죠? 바즈라는 번개라 그랬죠? 이렇게 무릎을 꿇고 발 뒷골 바깥쪽 밀어 앉아서 이렇게 앉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척추를 곧게 편 상태에서 번개 모양으로 무릎을 만들어서 앉는다. 바즈라사나입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편하게 앉으세요. 나 이거 편해요. 이게 불편하다고 생각. 우리는 늘 야단 맞을 때 이래야 조신하게 앉아있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앉아있는 것들이 편안해야 돼. 근데 조금 앉아있으면 다리가 검지제리지죠. 압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요 상태를 앉아서 이렇게 움직여 보여요. 움직이면은 회음 쪽으로 머리하고 중심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세울 때 이렇게 있으면 만약 긴 막대기 같으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들고 있으면 무겁잖아요. 무게중심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걸 똑바로 세우면은 이 무게중심이 일자로 돼서 제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큰 나무 같은 경우에도 제로 상태를 만들면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씌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닿는 요 부분에 가해지는 힘은 중력의 일자로 이렇게 받기 때문에 거의 요 표면 면적만 중력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다 중력을 느끼게 되니까 그만큼 무겁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자법을 할 때는 항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앉는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앉았을 때도 이렇게 움직여서 회음으로 정수리하고 회음하고 수직식이 되어서 무게중심이 딱 제로가 된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오케이. 이해가 됐으면 통과. 그 다음에 구타아사나. 두 발끝을 허벅지 사이에 정강이 사이에 감추는 채로 음낭 아래에 두고 이것도 스와티스타나 아사나랑 비슷한 자법입니다. 근데 뭐 많이 다른데도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비슷한 자세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그 다음에 물고기 자세, 마찌 아사나. 연하자로 앉은 후 위를 향해 누워 양팔로 머리를 감싼다. 경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물고기 포즈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 변형돼서 물고기 꼬리 같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 이게 가부좌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는 동작으로 물고기 포즈 마찌 아사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왜 그렇게 변형이 된지를 이해해 가겠죠? 본래 경진에는 아까 그렇게 해서 깍지 끼고 목 뒤로 잡고 있는 건데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고개를 뒤로 넘기는 동작이 맞는데 마무리하는 동작 그걸 찍어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고락샤사나. 양 발바닥 위로 향하게 보이지 않도록 무릎과 종아리 사이에 놓고 양손을 펴서 발꿈치를 이렇게 뭐 똑같은 이야기예요. 발꿈치를 양손으로 뭐 이렇게 감싼다. 뭐 바타코나아사나랑 비슷한데 뭐라고요?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 또한 후대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동작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우카타아사나. 발 뒤꿈치를 들고 서서히 발목이 항문에 닿도록 한다. 우카타아사나가 이런 동작이에요. 우리는 우카타아사나를 이렇게 취하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발 뒤꿈을 들면서 여기까지가 우카타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 반만 취하고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죠. 수레나마스카라도 마찬가지고 우카타아사나를 내려가는 것도 동작.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따다아사나에서 해서 우카타아사나를 하면은 들어서 내려가서 발뒤꿈 거의 붙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발을 무릎을 펴서 앞으로 숙이는 게 맞아요, 사실은요. 정확한 우카타아사나를 하려고 그러면은. 근데 이제 여기까지 하면 앉았다가 일어나고 하면은 무릎 연동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간에서 바로 넘어가는 동작을 아스탕카 비냐샤에서는 수리아나마스카에서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절제의 자세라 그러는데 뭐 보통 뭐 의자에 앉는 자세, 우카타아사나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곤란한 자세입니다. 쌍카타. 왼쪽 다리 위에 오른쪽 다리를 교차시키고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대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앉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앉아요. 해볼래요? 아니, 니는 해봐라. 섞었으나. 오케이. 그 다음에,
누운 깨구리 자세, 웃단 만두기 아사나는 깨구리 체위를 한 상태에서 머리를 양팔 뒤꿈치로 감싸고 앉고 위를 향해 깨구리처럼 눕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발 뒤꿈을 양쪽 바닥에다 또 하는 게 깨구리 포즈인데, 이것처럼 똑같이 누워서, 예, 이렇게 누워서, 깨구리처럼 누워서, 예, 머리를 감싸고 있는 자세를 여기서는 뭐라고요? 깨구리 포즈라고 설명했어요. 깨구리 포즈. 근데 우리 뭐 슈타비라사나에서 하는데 발목이 틀리죠. 우리 슈타비라사나는 발등을 펴요. 깨구리 포즈. 뭐 거의 어디 책에 봐도 잘 안 올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안 쓰이는 동작들이에요. 그 다음에요, 나무체이, 브릭샤. 이는 알죠? 이렇게 여러분이 서서, 나중에 이제 어차피 또 다시 경기를 끝나고 나면 우리 아산할 때 다 설명할 거예요. 발바닥, 발 뒷구가 재단 끌어붙여서 회음에 딱 닿도록, 수협에 닿도록 해서 발바닥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손을 들고 있는 자세가 브릭시 아사나예요. 여기서 분리가 돼야 돼요. 하체는 아래로, 상체는 위로. 자, 보세요.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체는 아래를 누르고 있고 상체는 위로 뻗어가지고 이 두 개를 쭉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브릭시아사나. 그 다음에요, 가루다아사나. 뭐 우리는 해보죠. 불사조의 자세. 이렇게. 뭐 독수리 자세.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루다아사나. 왜 그런 눈빛 들어보는데? 무섭나? 그 다음에요, 여기 불사조의 자세, 가루다아사나는 아까 그 상태에서 무릎을 바닥에 놓고 앉는 상태까지 가는 것을 불사조의 자세라고 그러는데, 좀 뭐 어려워요. 안 써요. 황소 자세, 브리시 아사나. 우리 고양이 포즈 마리짜리 아사나에서 이거는 뭐라고요? 브리시 아사나. 황소 자세. 이거는요, 고양이 자세. 마리짜리 아사나.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뭐, 등을 드나 내지나 뭐. 그래서 우리는 다 그걸 통용을 해서 고양이 포즈, 고양이가 등 움츠리고 펴는 동작으로 해서 고양이 포즈로 퉁쳤습니다. 오케이? 브리시 아사나 이야기하는 데가 잘 없어요. 메뚜기 포즈 살라바 아사나. 살라바. 앞으로 엎드려서 두 손바닥을 양쪽 몸통 옆에 두고 발바닥을 붙이고 두 다리를 모아서 9인치 정도 들어 올립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9인치 정도 들어 올리고, 이게 메뚜기 포즈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더 손을 집어넣고, 예, 올프만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메뚜기 포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허리 힘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등의 유연성, 목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넘어갈 수 있어요. 그 90도까지 탁 넘어가면은 그다음부터 그냥 힘 빼면 쑥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확 넘어가는 걸 받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목하고 등 쪽에.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거꾸로 확 접히겠죠. 그러면 이제 요가 학원으로 공포 영화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요, 마카라아사나. 얼굴을 아래를 향하고 가슴을 바닥에 대고 누운 양다리를 곧게 펴고 양팔로 머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몸을 전체 활력을 주고 뭐 떠들어서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요렇게 엎들고 발끝을 바깥쪽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바르게 되고 있는 이 동작을 이제 우리는 마카라아사나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에카파다 바라버리다 마카라아사나. 그거가 원래 이제 이렇게 턱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꼬리를 툭툭 넘기는 동작이었어요. 이걸 좀 더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동작을 우리는 뭐라고요? 마카라아사나로 지금 해서 허리를 비틀어서 하는 동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동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뺨이 바닥에 닿고 어깨가 바닥에 닿고 처음에는 이제 어깨가 떨어져서 가고 어깨를 내리려고 노력하고 나중에는 어깨가 바닥에 붙은 상태에서 손이 바닥에 닿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다 되잖아. 안 되면 요가 하는 거 아니잖아.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비틀기가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허리가 내가 치료할 때 이렇게 딱 비틀어서 교정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하고 난 뒤에는 털면 소리가 나야 된다고 안 나야 된다고? 그래요. 내가 허리 아프면은 이러고 있으면 우리 선생님이 허리가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내가 스스로 허리를 고치는 방법이에요. 안 가지는 쪽을 허리 쪽 뭉쳐있는 쪽을 더 많이 가려고 왼쪽 허리가 아프면 왼발을 들어서 멀리 보내려고 노력하는 거. 그러면 허리를 치료 중이구나. 그 자세를 취하고 어깨 닿은 상태에서 발이 손에 닿은 상태에서 최대한 끌어올려서 7분만 있으면은 빠져나왔던 어떤 뼈들도 다 제자리에 들어갑니다. 긴장했던 근육도 7분만 지나면 다 긴장이 풀립니다. 한 방에. 7분만 있으면 됩니다. 타이머 맞춰놓고. 정확하게 내가 몸이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만 이해하게 된다면 그 자세를 취하고 7분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치료를 쭉 해주고는 하이라이트, 한 달 안에 나사도 주겠다. 그러면은 한 두 번 정도 나가놓고는 이렇게 해서 한 7분 정도 꽉 잡고 시간 재면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툭 들어가면서 딱 발라져요. 기술인데, 영업 비밀인데 다 가르쳐 줬어요. 악어 자세, 그래서 이 마카라 아사나로 초보자들이 나중에 이 마카라 아사나는 언제 또 할 거냐면은 프라나야마 할 때 가장 첫 번째 사람들에게 호흡을 가르칠 때 이 마카라 아사나로 악어 자세를 취해서 엎드린 상태에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면은 숨이 가슴을 타고 배를 타고 들어왔다 나갔다는 걸 완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불룩해지면서. 그래서 엎드려서 내가 골반이 들리도록 숨을 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행경막 호흡이라 그러는데 골반 기저부 호흡. 요가에서는 요깃 프라나야마라 그러는데 엎드려서 숨을 쓰면 완전 호흡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앉아서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승우쌤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죠?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제 골반까지 한번 보세요. 숨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엉덩이 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파도가 쫙 숨처럼 밀려 들어왔다가 파도가 쫙 밀려 나가는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숨을 쓰는 느낌을 이렇게 숨이 파도가 들어오듯이 쫙 가슴이 움직이고 배 쪽으로 올라갔다가 쫙 위에서 빠져나가는 느낌들을 느껴지고 숨이 쫙 돌았다가 쫙 빠져나가는 느낌을 앉아서도 아까 엎드려서 느끼는 것처럼 이 앞쪽이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여기가 엉덩이 들린다는 느낌처럼 이렇게 숨이 배가 넣으면서 이렇게 배가 아랫배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엉덩이 꼬리뼈가 탁 섭니다. 숨을 길게 내쉬고 내쉴 때 이렇게 숙여지지 않도록
나중에 호흡할 때 또 다시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숨을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로 하는데 그게 가장 첫 번째가 엎드려서 하는 마카라아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마카라아사나는 아주 중요한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낙타체위, 우스트라사나. 두 다리를 교차시켜 위로 들고 앞으로 엎드린다. 교차된 다리를 손으로 잡고 입과 복부로 강하게 수축한다. 이게 실질적으로 두 다리를 교차해서 두 손으로 발뒤꿈을 잡고 이마를 바닥에 놓고 복부로 호흡하는 걸 우스트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우스트라사나는 그렇게 안 하죠. 이 이름이 뭐라고요? 낙타 포즈입니다. 왜 낙타 포즈일까요? 뭐랄까? 낙타가 일어나는 것을 그 육기주 있나? 적어놨구나. 예. 이거 보고 잘하네. 낙타 어떻게 일어나? 그럼 해봐. 낙타가 일어나는 거 봤어요? 자, 낙타가 이렇게 일어나요. 낙타가 엎드려 자고 있다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낙타가 어떻게 하냐면은 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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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렁. 이렇게 일어나요, 낙타가. 그래서 우스트라사나가 본래는 이렇게 앉아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일어나고 엉덩이를 들고 상체를 뒤로 넘겼다가 배꼽을 이르면 고개를 이렇게 우스트라사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들 버틴 상태에서 자꾸 하려고 그러고 내가 힙을 낮추세요 해도 아무도 안 낮춰. 그럼 어려운 거 시키지 내가 쉬운 거 시키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낮춰라 그럴 때 이렇게 앉았다가 밀어내줘야 된다고. 그 들고 밀고 그렇죠. 그렇게 일어나셔야 된다고. 오케이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나중에 또 이제 다 어차피 다 할 거기 때문에 수업할 때부터 이제 이 동작에 대한 기본적인 텍스트 어떤 차크라의 자극을 받고 우리 시간에 이걸 하기 위해서 또 변형 동작들 이게 변형 동작들이 왜 생기냐면은 본 동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좀 쉽게 해서 풀고 난 뒤에 본 동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우파피스타 코나 아사나도 마찬가지고 파스치모타나 아사나도 자누 시레시 아사나를 통해 갖고 한쪽 다리씩 풀고 난 뒤에 두 다리를 같이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뱀, 부장가, 부장가 아사나. 보통 부장가 아사나는 이렇게 동작을 취하는 것들을 뱀처럼 이렇게 째려. 인도 코브라들은 이렇게 째려보죠. 뱀이 이렇게 긁고 있지는 않죠. 미친 뱀 아닌 이상.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째려. 그래서 이걸 좀 더 자극을 주기 위해서 두 발을 붙여갖고 치골이 이렇게 바닥에 닿는 상태에서 가슴을 활짝 열어서 등 뒤에 여기서 나중에는 하겠지만 1단계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2단계는 손에 힘을 주면서 3분의 2 밀고 3단계 가슴을 열어서 등 뒤에 주걱뼈 견갑골을 등 뒤에 주걱뼈를 붙이고 그 다음에 발을 뻗어서 아래 치골이 바닥에 해서 청골 골반 기저부에 자극이 가도록 하는 것이 무슨 포즈라고요? 코브라 포즈, 부장가사나 뱀 포즈, 뱀 포즈. 코브라는 아니죠. 영어도 코브라인데 그렇죠? 그럼 코브라 같으면 코브라 포즈라 그랬겠죠. 근데 인도에는 거의 뱀이 다 코브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본따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요 결합 요가아사나 빠드마사나를 뒷바닥을 바닥을 위로 향하고 무릎 위에 붙여 바닥에 내놓고 시선을 코끝에 응시합니다. 뭐 경전에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아게자크라 무섭죠.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거. 눈 아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요가아사나. 짠들어 남았을 거라
수리아 나마스카라. 제가 인도에 가서 2달 가까이 가 있으면서 우리 프라딥이라는 분, 일루라고 아바타 하시는 분이 부인이시고 한국 사람이에요. 그분이 한국에 와서 사업 하시던 분인데 인도 들어가 계신데 총각 때는 정말 잘생겼던데 연세가 드시면서도 잘생겼지만 머리카락이 없어지시고 뭐 프라딥이 이제 저도 소개를 받아가지고 인도에 계신데 델리에 있어요. 뉴델리 있는데 그분 집에 가서 이제 잠시 쉬었다가 그분이 마티즈를 타시거든요. 그분 마티즈를 타고 인도를 남인도 쪽 말고 델리에서 북인도 쪽과 이쪽을 다 돌았어요. 우리가 뭐 그 비틀즈가 이야기하는 그 산속에 깊은 산속에 있다는 리시게시 강가란 뜻인데 리시게시에 있는 마리시 마셀이라는 TM 명상 주재하는 분 센터에서 수행했다 그러더라고 비틀즈가. 지금도 가면 거기 붙어 있어. 비틀즈가 수행하고 가는 곳이. 산속 깊은 곳에 뭐 언둔에 있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인도 산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히말라야 빼놓고는 인도 산이 별로 없어. 거의 다 들판이에요. 그래서 사탕수수나 우리가 그게 유채 많이 기르고 사탕수수 많이 길러요. 유채밭도 많고 기름 짜서 팔고. 그런데 콩 같은 거 심고 이러면 잘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걸 안 심는지 잘 모르겠어요. 식량도 많이 해결되고. 우리나라 정치가 인도 정책이니까 물이 없어서 그런가? 뭐 그런 어떤 부분도 있을 겁니다. 사탕수수가 잘 자라면 옥수수도 잘 자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그렇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인도가 많이 어렵잖아요. 힘들게 살고 그래서 뭔가 좀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나도 못 살고 있는데 뭐. 자. 그래서 갔는데 인도를 여행하면 그분이 여행을 가면서 그 리시게시를 가서 거기 리시게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요가를 한다고 자칭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가서 차력하던 분인데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요가를 배우러 오니까 150루피씩 이게 받고 강의를 해줘요. 그래서 내가 가서 나 질문 있다 하니까 뭐냐 그러길래 짠드라 나마스카라고 있는데 수리아 나마스카라 나는 알고 있다. 그럼 짠드라 나마스카라 혹시 아냐? 그러니까 잘 봐라라고 뭐 다리를 접었다가 내렸다가 뭐 수리아 나마스카라랑 뭐 좀 비슷한 좀 다르게 막 가르쳐 주더라고. 이거 맞냐? 그러니까 좀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러면 있어봐라. 내보고 자 그래서 이 수리아 나마스카라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냐? 누구 가르쳐 줄 사람이 따로 있냐? 그러니까 얘를 쳐다보더만은 손을 딱 잡더만은 가재. 한참 돌아내 시내로 리시게시 안에 시내 쪽으로 딱 내려오니까 서점을 내려듣고 가더라고. 그래서 책을 비아르스쿨에서 쓰고 있는 교재가 있어요. 그 얇은 책과 두꺼운 책인데 그 두꺼운 책을 딱 사가지고 그걸 딱 넘기갖고 그 짠드라 나마스카라 요 있는 파트를 딱 그 책 아직 내 가지고 있습니다. 딱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이제 비아르스쿨에서 하는 빠묵다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샀죠. 그래서 얼마냐 이러니까 나한테 뭐 하길래 그래서 내가 200루피를 줬어요. 책은 70루피인가 60루피밖에 안 해요. 근데 200루피를 받고는 그래서 내가 오케이 네 가져라. 그러고 책을 내가 사서 왔어요. 그래서 몇 권 더 샀는데 그 책들이 내한테 있어요. 인도 가서 내가 CD 200장. CD 가게 가가지고 매일 이제 아침 수행을 갔다가 수련을 가면 내를 태워줘요. 태워주면 내가 아침 수련을 갔다가 이제 그 친구가 내 수련 끝나고 나면 태우러 오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리기 할 일이 없잖아. 그럼 레코드 가게 어딘지 찾아봐 주라 해갖고 가갖고 앉아갖고 명상음악들, 인도 명상음악들
꽤 커요. 그래서 그거 내가 갖고 와봐. 새거에 다 봉지 뜯어가지고 다 듣도록 해줘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이러면은 다 챙기고, 너 이러면은 빼고. 그래서 인도 음악들만 한 200장 CD를 사왔었어요. 뭐 돈 쓸 데가 별로 없으니까, 인도 가면. 싸기도 싸고. 근데 상당히 비싼 편이었어요. 120루피씩 이랬으니까. CD 한 장이. 80루피짜리도 있고 70루피짜리도 있는데 30, 40루피짜리도 있는데 좀 비싼 편이었죠. 200루피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하룻밤 자는데 250루피 줬는데 내가 잡으면 한 800루피 해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거 이제 프라이빗 들어가갖고 방 잡아요. 그럼 난 짐 들고 들어가고 둘이서 혼방 쓰죠. 침대는 2개씩 있는 방이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아꼈죠, 돈을. 인도 현지인이라 하니까. 그리고 또 내가 영어를 잘 아예 못하잖아요. 인도말도 못하고. 이 친구는 영어 잘하고, 인도말도 잘하고, 힌디어도 하고 하니까, 영어도 하고 하니까, 한국말도 하고 하니까, 끝내주는 한국말 내부터 잘해요. 번역을 너무 멋지게 해주는 거예요. 같이 강의 들어가면은, 인도말 막 강의하면은, 이 친구가 다 번역해갖고 이야기해줘요. 그 내가 책 주면서 번역해봐라. 이거 무슨 내용이니까, 태양의 주기는 12주기인데, 지금 이제 번역이 다 돼 있어요. 이제 달의 주기는 14개인데, 달은 좋은 척 빛나지 못한다. 그때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 이야기들에.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번역해주는 대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대충, 그렇구나. 그래서 태양의 수리아 나마스카라랑 똑같다. 근데 달의 주기는 15번이고, 태양의 주기는 12개다. 그래서 수리아 나마스카라는 12개. 달은 15일마다 보름님 달이 되고 하얀 달이 되니까 15개의 주기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검은밤이라서 없다. 그래서 14동작인데, 달은 스스로 빛나지 못하니까 태양의 빛을 월광 반사해서 노는 빛이기 때문에 태양을 수리아 나마스카라 그대로 따라간다. 그게 아시아 산찰라아사나 승마 자세 다음에 이 짠드라 아사나를 집어넣고 앞에 뒤에 집어넣으면은 12동작에 2동작이 들어가니까 14동작이 돼서 검은밤 하루 빼고 14동작이 돼서 이것이 짠드라 나마스카라다. 그래서 짠드라 나마스카라는 저녁에 하고 수리아 나마스카라는 해 뜨는 아침에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여기까지 다 알아들었어. 뭔 말이고 네가 번역을 대충 앞뒤로 잘라서 했는데도 내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 거 그걸 알아들었어. 그래서 와갖고 24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공부하게 되고 14번, 14번을 반복하면은 28번, 28, 24절기 맞나요? 14번, 14번 하면은 24번인가요? 28번이죠. 28번. 를 반복해서 하는 우리 24절기에 8개의 플러스를 시켜서 28개의 어떤 절기들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더라. 그래서 뭐 하지, 동지, 태양이 가장 높을 때 하지, 태양이 가장 낮을 때 동지. 그렇게 해서 태양이 가장 높이 있다가 낮게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곡선을 그리는 게 수리아 나마스카라더라. 그래서 이제 그것도 내가 다음 시간, 다음 명절 제고 오시면 이제 수리아 나마스카라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수리아 나마스카라로서 시작해서 우리는 연결을 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리아 나마스카라를 외우셔야 되겠죠. 그렇죠. 6개월 동안 내가 매일 수리아 나마스카라를 안 가르치고 거의 일주일에 2~3번은 계속 가르쳐 줬는데 아직도 못 외운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 쌤. 뭘까요? 이야기 안 해야지. 자, 그래서 이 짠드라 나마스카라. 이 자세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손끝이 여기까지 와야 돼요. 요렇게 되죠. 이게 뭐 닮았어요? 요렇게 되면은? 요렇게. 동무는 반동이요. 반달 닮았지 않나요? 요쪽에 한번 저쪽에 한번 해서 갖다 붙이면은 온달이 돼서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짠드라 나마스카라. 수리아 나마스카라 동작을 위해 동작을 포함해서 짠드라 나마스카라인데 이 동작 자체가 짠드라사나예요. 무릎이 떠야 돼요. 무릎을 들어 올려야 짠드라사나예요. 근데 무릎을 너무 번쩍 들면은 비라바드라사나 원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사실 동작 시작할 때 무릎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가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이렇게 무릎을 바닥에 탁 뜬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뒤로 넘어가서 손끝과 발끝이 일직선이 되도록. 안 돼요, 그거? 되지. 되지. 그래서 수리야 나마스카라 이렇게 요 동작을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요걸 만들었어요. 요 동작을 가지고 그친 걸 싹 좀 제거하고 포토하는 우리 동생이 있어 가지고 부탁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보고 따라해라고. 첫 번째, 프라나마사나, 기도하는 자세. 하스타우타사나, 파다스타사나, 아시아산찰라사나, 프라바타사나, 아스탕카 나마스카라, 부장가사나, 발끝을 세우고 있으면 우르투바 무카사나, 그 다음에 아두무카사나, 그 다음에 아시아산찰라사나, 우리는 부장가사나를 해요. 스와미 시바난다에서는 부장가사나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파다스타사나, 하스타우타사나,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거는 하타요가가 성립되고 난 뒤에 한참 후대에 만들어졌어요. 스와미 시바난다에서 이것을 요 동작들을 정례화해서 책에다가 수록을 했어요. 근데 아인가 쪽에서는 이렇게 아스랑가 빈야샤에서 요런 수리야 나마스카라를 소개해요. 12동작이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30. 그걸 한 사이클로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또 이는 빠따비조 있어. 이게 아인가 사형이에요. 이분이. 같은 문화 스승 밑에서 배웠는. 이게 아인가 구루지가 뭐 대만은 아니고요. 이 빠따비조에서는 좀 똑똑했어요. 그래서 좀 샤프해서 뭐 스승 이야기는 다 알아들었는데 아인가는 좀 왜 저러고 싶죠? 아니 스승이 이야기하는 걸 못 알아들었대요. 제대로. 그래서 빡세게 열심히 몸으로 까르마 요가를 행했대요. 그렇게 해서 빠따비조에서보다는 아인가 아사나를 훨씬 더 발전 많이 시켰어요. 요가를. 나중에 뒤에 프라나야마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잘 발전시켰지만 사실은 이게 아인가가 하타요가 아사나 파트에서는 훨씬 더 히트를 우리나라에 먼저 쳤죠. 현천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요가 티피카라는 이런 책을 번역하고 아인가도 우리나라에 몇 번 왔다 갔어요. 그리고 빠따비조에서 직계 제자는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성은 씨라고요. 예? 성함이 비슷하네요. 이인성 아니고 이성은 쌤인데 이분이 서울에 있는데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분 한국 들어오자마자 초빙해서 우리 센터에서 아시탄카 비냐샤를 아스탄카 요가를 강의를 했어요. 17. 근데 대빵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걸 우리가 따라 하겠나? 우리랑 안 맞아. 우리는 스와미 시바란다게 뭐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따라 해보고는 이만큼 힘든 걸 재미없는 걸 해요. 너무 힘들어요. 쌤 요가 훨씬 좋아요. 이렇게 돼야 될까? 나도 내게 더 좋은가? 이런 착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존 스콧인가? 그 제자분한테 배웠는 김이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유, 부산에 이런 선생님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제자한테 배웠는, 외국인 제자한테 배웠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스탄카, 아인가가 한번 쫙 파도를 치고, 우리가 본래 내가 제일 처음 배웠는 요가는 지금 스와미 시바난다, 비하르스쿨이라는 대학에서 하던 요가. 이게 말 그대로 손목 풀고 발목 풀고 한국식 도인 체조랑 비슷한 요가들이 발전해 왔는 거에다가 까이발야다마라는 대학에서 했던 요가, 일본의 오키마사이로라든지 사오다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했던 그 요가 두 개가 접목이 돼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배우게 됐고 저도 거기에서 공부를 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저는 뭘 만났어요? 아인가, 라이트 인 요가라는 번역되기 전에 책
요가 디피카가 번역되기 전에 책을 복사본을 구해가지고 그걸 복사를 해 나눠가지고 우리는 그 책을 보고 몸을 만들어갖고 아사나를 했죠.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때. 지금 이제 거의 다 치료가 됐지만. 이게 과신전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준비 동작을 필요하고 몸을 풀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뭐라고요? 바로 젊은 나이 혈기에 바로 그 동작을 갔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보고 540 동작 중에서 520 동작을 다 따라했으니까요. 젊다 아이가 20살, 20대 초반인데 뭐. 한 4년을 했죠. 하고 나니까 거의 다 되더라고요. 물고기 포즈 맞지 않잖아. 밀어서 코끝이 바닥에 닿고 이러니까 목뼈 4번이 함몰돼 버려요. 안으로. 얼마나 무리하고 했으면. 지금도 아직 다 안 펴졌어요. 관절도 이렇게 탈골되고 늑골도 안으로 무너지고 뭐 하여튼 간에 저는 엄청 뭘 하나 빠지면은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집중력이 아주 뛰어나요. 단순 노동. 머리가 나쁜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머리가 안 좋으면 뭐가 필요하다고? 해문쌤 보고 이야기해야지. 뭐가 필요하다고 머리가 안 좋으면은? 그 노력.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알았지? 잘하네. 몸이 잘 안 되면은, 저도 처음에 가서 요가 센터 갔을 때 처음에 발끝을 못 잡았다니까. 그래서, 자루실에 있었잖아.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런 제가 그렇게 되니까. 나 우파비스타 코나 아사나 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2년 반 걸렸어요. 이게 안 벌어지는 거예요. 술을 워낙 많이 먹고 다니니까 간이 힘들어가지고 이게 뻣뻣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 2년 정도 됐을 때 생체 자격증 볼 때는 이래갖고 텔레비 보다가 누님 집에서 이래 잤어요. 베개 2개 놓고. 아침에 일났는데 다리가 안 모아져요. 그래갖고 지각했다니까. 다리 두들기고 풀어갖고 다리가 흘러가고 그 걸음도 못 걷겠어요. 그래서 못 일러갖고 지각했어요. 선생님은 하시는 무릎이랑 발끝이 천장을 바라보는데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쏠리잖아요. 보통 아니고 쌤이 그렇죠. 보통이 하고 묻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왜 그런 거예요? 고관절 때문에 그래요. 세워야 돼. 그걸 세우려고 노력해야 돼.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니 아예 발끝을 세우면 나도 더 내려가 봐요. 안 내려가죠? 내려가면 이렇게 세워. 자, 지금 쌤 지금 뭘로 내려가고 있어? 아니지. 골반을 더 돌려 앞으로. 발끝은 세워놓고 골반 앞으로 돌려. 더 엉덩이를 들어봐. 발끝을 세워서. 더. 자, 요렇게 내려가줘야 돼. 나중에 이제 어차피 다 할 거라. 자, 쌤은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 걸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내려가죠. 골반이 어떻게 움직여? 발은 그대로 뒤로 넣어놓고 골반이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자 내려와 좀 더. 자 그래서 뚫뚜루뚜 그렇지 그렇게 미는 거라. 더. 자 생식기는 회음이 바닥에 닿는 게 아니고요. 음핵이 바닥에 닿는 느낌이에요. 더 밀어내. 선생님은 뭔 말인지? 더. 이제 골반 더 앞으로 밀어. 끄떡끄떡. 그렇지. 발끝 세우고. 좀 더. 그렇지. 골반을 더 앞으로 밀어. 앞으로 밀어, 골반을. 골반을 앞으로 더 밀어. 더. 엉덩이를 들면서 더 밀어. 그렇지.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라. 그렇게 하는 거라. 이제 알았지? 이제 이렇게 알게 돼. 이제 그거까지 가봐야, 이렇게 틀고 내려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바타코나 아사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랑 똑같아. 보통 이렇게 숙이잖아.
등이 뒤로 빠지면 숙이면 이 동작은 안 돼. 이렇게 내려. 엉덩이 살짝 마찬가지야. 들려도 되죠? 그렇게. 자, 이렇게 돼. 보통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 근데 엉덩이 안 돌려. 자골 바닥에 다 있지. 봐봐, 이거. 근데 누르면서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야. 왔다 갔다. 오케이.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아사나들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인가가 한참 더 히트 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빠따비서 아스탄카 비냐샤 물결이었죠. 젊은 아들은 다 내가 가르쳐난 제자들이 다 부산에 가갖고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다 아스탄카 바이오한테 가가지고 다 바이오 선생한테 가서 공부했지. 뭐 나는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또 그래서 발전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결하지는 않잖아요. 점프 중간에 짜간짜간 그랬죠.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저게 빠지지 못하는 아사나에서 발을 들어서 뒤로 점프돼야 돼. 올 때도 말아서 앞으로 와서 이렇게 앉고 이게 동작마다 다 이게 끼어 있어. 짜투랑가도 끼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점프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뒤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뛰어서 내려오면서 말아서 점프하는 동작들도 있고. 몸이 무거워서 안 된다 이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조 시스템들을 그대로 하면은 때빵 어려워. 사실 맞아 인포메이션 다 그렇게 안 오케이. 그래서 이거마다 이름도 있고 이거마다 만타라도 있어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한번 비춰서 그거 더 내가 친절하게 교재에다 다 해놨죠. 내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스와미 시바난다. 대학인 비하라 스쿨에서 교재에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뒤에는 자, 뭐, 수리아 나마스카라, 머리 묶었네, 남자네, 나네. 자, 이렇게 동작들이 이제 여러 분야로 파트로 있는 동작들을 이렇게 요런 동작은 임산부를 위한 요 뒤쪽에는 임산부를 위한 수리아 나마스카라예요. 뭐 이렇게 수리아 나마스카라가 여러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그 기초 아사나들 이름 맞춰 중국하고 구글 해가지고 균형 자세 여기 보면은 뜨리도샤의 유형 바따 삐따 카파에 필요한 아사나들이 또 이름이 쫙 다 적혀있는데 내가 다 뺐어요. 너무 많았어. 그래서 빠묵다로 들어가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매니저 세고 보면은 수리아 나마스카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아사나의 기본 원류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질문? 다음 시간 첫 번째 파트는 수리아 나마스카라 앤 짠드라 나마스카라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빠묵다 하기 전에 그 앞에 있는 것들은 관절 유동 범위거든요. 그 관절들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빠묵다로 직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합장? 옴 샨티 샨티 샨티.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